교섭 회피, 재능교육, 규탄한다. 교섭 회피, 재능교육, 규탄한다. 재능교육, 규탄한다. 비정규직 철폐, 씩! 불사, 씩!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열사 맞으시죠? 네, 김윤기 열사 장학회 동지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계셔서 더욱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땅 노동자의 권리와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우리 모든 열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늘도 아스팔트 위에서 싸우고 있는 전국 방방 곳곳의 노동자들 생각하면서 전체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묵상. 힘차게 살뚝질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먼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아침 선전전을 마치고 나서, 여기 출근 선전전을 마치고 나서 재능시청 농성장이 중구청에 의해서 철거당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기 농성장을 지켜야 하는 한 사람의 조합원을 빼고 우리 조합 간부들이 모두 시청 농성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대한문 농성장과 황구단 농성장에 대한 철거 위협은 이번 달 들어서 두어 차례 계속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철거를 하지 못한 구청 직원들과 용역들이 오늘은 느닷없이 재능 황구단 농성장을 먼저 기습적으로 철거한 이후에 대한문 쌍차 농성장을 철거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시청 농성장이 우리 간부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배우들이 곳곳에서 소식을 접하고 모였고, 점심시간에 중식, 약식 집회를 간단히 하고, 그리고 전국장애인 철폐연대 동지들과 연락해서 조직된 동지들이 한두 명씩 모여서 오후 5시에는 규탄 집회를 힘있게 진행하고 천막을 다시 설치하려는 우리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공권력에 의해서 천막은 다시 설치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랜 재능투쟁의 거점이었던 시청 농성장을 사수하고 천막을 다시 치기 위해서 연대해 주셨던 모든 동지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유일한 안식처, 투쟁의 장소를 그렇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무참하게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 모두들 용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비록 적은 조합원 숫자로 고공농성과 지금의 재능본사 농성장과 시청 농성장을 지켜내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 모든 어려운 난관 뚫고 반드시 투쟁 승리할 것입니다. 함께 싸워서 우리 함께 승리하는 그날 꼭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비정규직 철폐 수행 결사 수행. 네, 그러면 오늘은 발언을 좀 듣기 전에 먼저 집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요일마다 재능투쟁 필승 화요촛불 난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집회 제목이 이러합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재능교육을 매우 쳐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언의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능교육의 악행을 폭로하는 발언을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저는 동지들 재능집회 한두 번 참여하신 분들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재능교육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치떨렸다, 분노했다 라는 악행을 폭로해 주시고 앞에 준비한 스티로폼 박스를 재능교육이라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내리쳐서 지금 풍선 나눠드렸죠? 네, 풍선을 다 부으셨나요? 풍선을 다 불어주시고요. 우리 조합원이 조금 있다가 풍선을 받을 겁니다. 풍선을 제가 저 스티로폼 박스에 붙일 텐데 나중에 매를 칠 때 풍선을 터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장난스럽나요? 하지만 투쟁의 내용만큼은 분노를 담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람 형상을 박성훈 형상을 해볼까 했는데 차마 또 사람 때리는 걸 희화화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티로폼 박스로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투쟁의 결의만큼은 그 못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회 준비를 하는 동안 먼저 초대 손님을 좀 모셔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대 청문회에서 와주셨습니다. 이재준 동지님, 89년도 분신하신 우리 김윤기 열사 장학회에서 투쟁기금을 전달하시는데 좀 전에 대한문 쌍차 노동자들 동지들께 투쟁기금을 주셨고 지금 저희 재능 해고자들에게 더욱 힘내서 투쟁하라고 투쟁기금을 전달해 주시러 오셨다고 합니다. 말씀 듣고 우리 투쟁기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윤기 열사 장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입니다. 89년도에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노조와 사측과 협상을 하다가 분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는 20년 동안 장학회를 유지하면서 오늘 얼마 되지 않지만은 현장에서 김윤기 열사의 정신을 계승해가고 있는 재능과 쌍차에 저희가 성의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 이 탄산 바닥에서 투쟁하시는 분들 외롭지만은 함께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함께 꼭 승리의 그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렬히 지지하고 그리고 정말 함께하는 그런 마음 항상 갖고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유득규 집행위원장님 나와주세요.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반드시 단체협약 체결하고 해고자 복직 합의안 손에 쥐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에 모두 불을 붙이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외쳐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요 촛불단장에 구호가 있습니다. 승리의 종을 울려라, 투쟁의 불을 밝혀라입니다. 우리 여민이 오수영 조합원이 종탑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투쟁의 승리의 종을 울리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저녁마다 저희가 저 종탑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의미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종을 울릴 때까지 이 투쟁의 불을 밝히겠다라는 내용으로 집회 제목을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차게 같이 한번 외치면서 집회 재미있게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승리의 종을 하면 울려라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초를 좀 높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투쟁의 불을 하면 밝혀라 하면서 저희가 화요 촛불단장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종을 울려라! 투쟁의 불을 밝혀라! 재능투쟁 필승 화요 촛불단장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능교육 악행을 성토하는 촛불단장입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재능교육을 매우 쳐라, 첫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비스연맹에서 사무처 동지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세 분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아니에요? 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여기 오면 오래전에 봤던 동지들을 만나게 돼서 좋습니다. 근데 실제 올 때는 늘 분노심이 가득한 답답한 마음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데, 오늘 주제가 아주 시원한 주제라서 예, 정말 한번 해볼만 합니다. 굳이 우리 말로 표현 안 해도 재능교육이 그동안 했던, 불과 5년 전부터만 따져도, 또는 불과 3년 전부터만 따져도 우리 조합원들한테 했던 그런 행위들, 악랄한 행위들은 뭐 말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중에 깡패들 동원해서 아무튼 조합원들을 두들겨 패고, 심지어 가족들을 쫓아가서 협박까지 하고, 기본적으로 법조차 지키지 않는 재능교육이 뭘 못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합의해서 이 투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능교육 기업이 그동안 했던 악랄한 만행들을 저는 별도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컷 두들겨 패려고 오늘 주제 듣고 왔고요. 근데 주먹으로 저 풍선을 터뜨리니까 너무 가벼워서 뭔가 야구방망이 이런 게 없을까 했더니 강목을 하나 준비했네요. 이 재능교육을 패는 담당은 우리 연맹의 총무부장 동지께서 해주실 거고, 아무튼 이 악랄한 재능기업 저 맞은편에서 두 동지들이 흘리는 피눈물만큼 앞으로 그 죄값을 받게 될 거라는 걸 확신하면서 우리 한번 힘차게 재능교육 두들겨 봅시다. 인사하시고. 매우 쳐라 해야 됩니까? 매우 쳐라. 자, 인간 같지 않은 악랄한 만행을 저지른 재능교육 매우 쳐라! 저희가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요구안을 들고 1900일을 우리 조합원들이 싸워왔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교섭위원들에게 해고자 11인이 교섭위원들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라는 복직과 관련한 위임장을 받아오라는 내용의 공문을 사측이 보내왔습니다. 정말 심각한 내용의 공문을 저희는 사측이 보내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3월 27일 공동행동을 조직하면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죄송합니다.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재능투쟁 승리한다. 절대 수행, 결사 수행. 죄송합니다. 목이 가가지고. 네. 그러면 이번에는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재능 집회 때 종종 찾아와 주셨던 시인님이십니다. 우리 김사희 시인님 모시고 신앙송 듣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사희입니다. 오늘 읽을 시는 코끼리에 관한 건데요. 요즘 시대에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유로운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추웠던 것 같아요. 싸움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떤 공연, 우연히 서커스 고개단의 공연을 구경했지. 동물들의 묘기가 볼만하다는 바람잡이들의 사람들이 자리를 꽉 채웠다. 아기 코끼리가 울고 있다. 채찍으로 한 대, 두 대 맞으면서 호루라기를 불듯 긴 코를 울리며 더 크게 운다. 몸통에 붉은 자국이 줄을 그었다. 아기 코끼리의 눈과 딱 마주쳤다. 눈물방울이 맺힌 것도 같고 울음소리가 허공에서 맴도는 환청 같기도 하고 땅땅해진 어린 손이 망치가 되어 돌을 깨는 소리 같기도 하고 옥수수죽 한 그릇을 써 며칠을 견디는 아이 같기도 하고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보육원도 오는 아이 같기도 하고 조련사가 채찍 대신 송곳을 든다. 아기 코끼리의 앞다리를 찌르자 뒷다리를 번쩍 들며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며 뱅글뱅글 돈다. 쿵쿵쿵. 구경꾼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한다. 어지럽다. 순간 아기 코끼리의 커다란 눈에 알알이 박힌 수많은 일그러진 눈동자. 나도 있다. 여기 올 때마다 추우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농성장인데도 저희들 시청에 있을 때 조합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건너편 대한문 3차 농성장은 너무 따뜻해 보이는데 우리만 늘 그늘지고 응달져서 춥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늘지고 응달진 곳에 살아봐야, 있어봐야 햇볕의 따사로움을 느끼듯이 우리 노동자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억압받으면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지 알려져야 세상이 바뀐다라는 게 속이 너무 많이 상합니다. 우리 여민이 오수영 조합원이 최장기 투쟁사업장이 되기 전에 재능교육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서 내려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덧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며 종탑투쟁을 한 지 49일째 접어들었습니다. 내일이 50일차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재능교육은 성실히 교섭하자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위입장 운운하는 기가 막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반드시 투쟁으로 되갚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 치르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시청농성장에서는 찾아와 주셔서 종종 시를 읊어주시곤 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부탁드렸습니다. 기간 지켜보면서 재능교육 이럴 때 용서할 수 없었다 성토 발언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네, 우리 멀리 안산에서 오신 윤정동지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종탑에 올라가고 처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좀 종종 찾아왔는데 이게 오늘 술을 많이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종탑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종탑에 올라간 것도 놀랍지만 저는 여민희 씨하고 오수영 씨가 28살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많더라고요. 이거 저까지 들려요? 저기 들려요? 안 들리면 나중에 꼭 전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차를 타고 오는데 이곳에 오지 못할 이유가 112가지가 있더라고요. 112가지가 넘는데 전철이 멈추는 바람에 더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4월달에 벚꽃이 피면 올라가겠다. 오늘은 어떤 영화를 봐야 되니까 못 갈 것 같다. 정말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전쟁터라고 비유를 한다면 이곳 재능투쟁장은 최전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말도 좀 틀린 것 같아요. 전자는 맞는데 선은 아니고 선이 완전히 뭉개지고 점으로 남았다가 이제 점이 종탑에 점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전선을 다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다리다가 이렇게 듣는데 천부적인 인권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천부적인 인권이라는 말 중에 인권이라는 말은
증명되지 않는 공리죠. 수학적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수학에서 공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봅니다. 수학에는 몇 가지 공리가 있는데 이 공리는 증명되지 않고 무조건 대입을 시켜야지 현대 수학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학 자체의 공리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현대 수학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수학에서는 이 공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골방에 앉아서 볼펜과 종이에다 공리를 써서 이 공리를 확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권을 이야기할 때 천부적인 인권이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떻게 인권이 천부적이냐 했을 때 이건 도저히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부적인 인권이란 말을 공리로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공리로서 받아들이고 이건 논쟁할 필요도 없고 토론할 필요도 없고 반대할 필요가 없는 공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학자들이 골방에서 수학의 공식을 만들었다면 천부적인 인권이란 말은 거리에서 피와 한숨과 눈물과 조롱과 모욕을 견디면서 만들어진 공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천부적인 인권이란 공리를 무시하는 자들은 야만인이고 심하게 말하면 사람 새끼도 아닙니다. 저는 재능이 이 노동자들의 천부적인 권리인 노동조합을 인정치 않고 인간으로서 천부적인 공리인 인간으로서 권리인 인권이란 공리를 무시한 재능교육 회사에 100년의 형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재능교육 규탄하는 발언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인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인권 이야기 하면 저희들도 할 말 많습니다. 우리 윤종 동지께서 뭐 구구절절히 언급은 안 하셨지만 우리 조합원들 겪은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기 회화동 본사 앞에서 집회라도 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도 못 껐던 일입니다. 용역들 고용해서 24시간 방어 집회를 내면서 1인 시위를 비롯한 일체 행위를 못하게 막았던 재능교육의 행태가 엊그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시청동 성장에서도 정말 치열하게 초창기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1인 시위하면서 용역들이랑 시비 붙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여자 용역들과 욕지거리 하면서 싸우는 것도 매일이었습니다. 어디서 찍히는지도 모르는 카메라에 사찰당하고 도찰당하는 것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세월들을 우리 조합원들이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길거리에 내몰려서 아이들 수업 강제로 인수인계 당하고 교실 빼앗겨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조합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고 엄청난 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우리의 요구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저희들 투쟁합니다. 끝까지 우리 안산이 아니라 오산에서 오신 윤종동지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세 번째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울산에서 해고자로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그나마 서로 얼굴도 보면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다투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희노애락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멀리 울산에서 독야청청 혼자서 싸우고 있습니다. 생계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공농성 들어가면서 꼬박꼬박 올라와서 농성하면서 우리 투쟁 지켜내고 있습니다. 정순일 조합원 동지 모시고 재능 규탄 발언 성토대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올라온 정순일이라고 합니다. 저도 98년도에 입사를 해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해고를 당하고 지금 해고자로서 해고 투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숙 사회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울산에서 독야청청 외롭다고 하는데 그닥 외롭지 않습니다. 학습지 조합원이 울산에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외롭지는 않고, 그리고 집회나 선전전을 할 때도 재능이 아닌 구몬조합원, 대교 눈높이 조합원들이, 그리고 많은 연대들께서 도와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역시 연대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롭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제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월 초에 재능이 작년에 실적을 가지고 푸켓을 보내줬습니다. 3월 초에 1차, 2차로 나눠서 재경권 가고 그 다음에 영남권 가고 이쪽 아래쪽으로 가고 했는데 아마 이야기를 재능 집회에 오셨으면은 옛날에도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김혜웅 이사라는 사람이 보험회사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게 3W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주에 회원가입을 3개를 해야 됩니다. 그걸 25주를 달성해야지만이 해외여행 시상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2개 잘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3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25주를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넉넉하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걸 맞추기 위해서 가짜 회원들을 입회를 시키고 자기 돈을 밀어넣고 이런 유령 회원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하면서까지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그 해외여행을 가서 웃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본부장들은 다 오지 마라고 했습니다. 김용훈 이사 혼자 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차 같은 사람들은 여행 코스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이사가 코스를 다 바꿔놓고 사람들 2차 간 사람들은 여행지를 20분씩 보고 차를 1시간씩 1시간 반씩만 타고 다녔답니다. 불만이 아주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현장에서는 그런 해외 시상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부정 영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또한 95%라는 입금률을 맞추기 위해서 회원들한테 받지 못한 돈을 자기 카드로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가 돌고, 왜? 저기 보시면은 자동 충당 제도라고 있습니다. 회원들한테 돈을 못 받아서 입금을 못 시키면은 선생님 월급에서
수학이 35,000원이면 35,000원이 바로 빠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그 35,000원에 대한 수수료를 그 다음 달에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달 월급을 받기 위해서 저 자동 충당 제도라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의 받지도 못한 회비를 카드로, 현금으로, 하물며 유령회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회비를 대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 월급이 도저히 이제 숨이 막힐 때까지 오게 되면은 어디서 돈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회비를 입금을 시키지 못하면 월급에서 다 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월급도 나옵니다. 560원이 아니고요. 저는 제가 마이너스 28만원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한 두세 달 있다가 그만뒀습니다. 한 달 뼈 빠지게 일해서 마이너스 월급 받는 회사 다닐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은 한 달 뼈 빠지게 일해서 마이너스 월급 받고 그 마이너스 월급이 그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마이너스 얼마? 2월. 이런 게 학습지 회사의 현실입니다. 구몬은요, 그달 자동 충당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달 갑니다. 근데 재능은 좀 더 악랄해서 그달 바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달 한 달에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대납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560원, 마이너스 160원, 마이너스 10만원, 마이너스 20몇만 원씩 나오는 게 학습지 선생님들의 급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마이너스 월급을 받아도 여기 재능교육회장 박성훈 회장은 마이너스 월급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실이 힘들어서 유산의 위기를 가지고 유산도 많이 하고 또한 여성의 질병인 자궁근종들이 많은 게 학습지 여자 선생님들의 제일 많은 병들입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싶어도 교실을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구장들, 국장들은 대신 교실을 나가줄 수 없으니 네가 가라. 교실을 빼줄 수 없고 그만둘 수 없으니 얼마를 내라. 이게 전국에서 비일비재하게 합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비단 재능교육뿐만 아니라 대교, 구몬, 웅진 모두가 같습니다. 다만 재능이 자동 충당 제도라는 사악한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선생님들의 급여를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이면 부산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전배를 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실을 주지 않고 또한 그거 가지고 관리자와 싸워야 되는 게 학습지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학습지 교사들만 알고 나머지 외부에 계신 연대에 계신 동지들은 잘 모릅니다. 이러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재능이 지금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큰 결의를 해주신 오수영 영민이 동지가 이 재능 싸움에서 꼭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꼭 승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저기 종탑 고공농성에 갔습니다. 단체방은 영상회복과 해고자 원직복지 꼭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장에 가서 꼭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들을 조합원으로 만들고 조합의 힘이 조합원으로 뭉쳐서 재능의 이 사악한 제도들을 모두 없애서 재능뿐만 아닌 학습지 회사들이 이러한 제도들을 하나씩 없애갈 수 있는 그날까지 울산에서도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퀴즈를 하나 내드릴까 합니다. 맞춰보세요. 제가
우리 정신조합원 발언하기 전에 용역깡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희 단체협약에 하절기 지원금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회사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나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한 달 월급 560원,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끔찍한 급여를 받게 만든 수업을 한 선생님이 그 560원 월급을 만든 자동 충당제도, 좀 전에 우리 정순일 조합원이 설명드렸는데요. 자동 충당제도가 있는 수수료 제도를 일방적으로 계약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9년도 노동조합이 생긴 이후로 우리 선생님들이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지급받던 여름 휴가비를 일방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 여름 휴가비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6개월 이상은 15만원이고 6개월 미만 선생님은 7만원입니다. 네, 8만원이랍니다. 저는 항상 15만원을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여름 휴가비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현장의 선생님들 불만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우리 회사가 재능교육이 용역깡패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용역깡패 하루 일당이 대충 얼마인지 아시죠? 적게 잡아서 20만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명 이상의 용역깡패를 썼습니다. 용역을 썼는데 10명으로 잡겠습니다. 최소 인원. 왜냐하면 그때 시청이랑 재능본사 이렇게 양쪽으로 용역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하루 일당 20만원 용역이 10명입니다. 한 달 월급 얼마일까요? 총무부장님 얼마입니까? 10명인데요? 네, 6천만원이죠, 6천만원. 네, 6천만원인데, 1년 이상을 썼어요. 아시겠지만, 유성기업, 그 용역깡패 스톱 사건, CJ 시큐리티가 일어나기 전까지 용역깡패를 계속 썼거든요? 재능교육이. 그런데 10개월 잡겠습니다. 얼마입니까? 6억이 넘죠. 네, 1년 넘게 한 18개월 정도 썼습니다.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용역깡패에게 썼어요. 우리 전국의 선생님들이, 재능 선생님들이 지금 5,000명이 안 됩니다. 하절기 지원금, 여름 휴가비 11만원 평균 잡고 15만원, 8만원 사이니까 5,000명이 안 되고 많이 잡아도 5억 5천이에요. 그쵸? 네. 2년 동안 5,000명의 선생님들에게 여름 휴가비를 주고도 남을 돈을 용역깡패 쓰는 데 씁니다. 동지들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이 어려워서 노동자들 해고시키고, 기업이 어려워서 노동자 활동 적당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저는 결코 그러한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눈꽃만큼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가들의 계산기와 노동자들의 계산기는 계산기 자체가 다릅니다. 자본가들은 실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다른데 돈을 더 쓰더라도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와 같은 행태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재능교육이 단체협약을 파기한 저는 이유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체협약 없이는 현장에 못 돌아가겠습니다.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우리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늘
꾸준하게 찾아와 주시는 동지입니다. 뭐라고 감사의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학습지노조 명예조합원이자 노래하는 노동자 김성만 동지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첫날에 이용기에게 이렇게 지금도 꿈꾸는가 빗물에 젖은 공장 담벼락 그곳 대인 낙서서 희미한 얼굴 그대 그 눈동자요 찬바람 부는 거리에 기름때 먼지밥 세월 속에 함성 짓물러 터진 침묵의 입술 그 노래 들리는가 다시 돌아설 수 없는 부항의 뒷골목 넘쳐 흐르는 다시 피와 땀을 퍼올리던 슬픔을 파헤치던 밑바다 그 노래 들리는 것 쇳가루 휘날리던 작업복 눈부셔 목이 터져라 별빛이여 다시 돌아설 수 없는 부항의 뒷골목 넘쳐 흐르던 다시 피와 땀을 퍼올리던 슬픔을 파헤치던 밑바다 그 노래 들리는가 쇳가루 휘날리던 작업복 눈부셔 목이 터져라 별빛이여 눈부셔 목이 터져라 별빛이여 마지막 그 덕진양의 2층 그 미싱을 단쪽으로 다 밀어치우고 거기서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 전날까지요. 좀 눈물이 좋네요. 그렇죠? 저 위에서 슬픈 노래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 이야기꼴 파헤치면 너무 깊어지니까 두 번째 노래 마음 무렵이라는 노래 부를게요.
저기도 기사를 맡겨놨더니 같이 박수 치면서 왔어요. 어느덧 내 청춘의 가로 등불이 낡은 듯 희미하니 퇴색해 있고 서산을 넘어가는 붉은 노을이 어쩌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지금은 어머니라는 이름이 있고 밝게 미소 짓는 아이의 얼굴, 내 안에 행복이란 이런 거라고. 뒤돌아보지 말고 눈물 짓지 마. 돌아보면 아쉬운 날들 꽃잎처럼 펼쳐진 얼굴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시작하는 저 마음으로 마음머리 시작이 아름다워라. 그 눈물도 아름다워라. 다시금 언덕 위에 붉은 잎들이 뜨겁게 내 맘처럼 빛을 펼치고 내일을 한입 낙엽 뒹굴어 가듯 쓸쓸한 내 모습도 저울어 가려나. 지금은 고랑고랑 패인 골짜기 내 생에 선명하게 자리를 잡아. 흩날린 머리카락 흰 꽃잎처럼 바람에 한 올 한 올 눈물 고이네. 돌아보며 아쉬운 날들 꽃잎처럼 펼쳐진 얼굴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시작하는 저 마음으로 마음머리 시작이 아름다워라. 그 눈물도 아름다워라. 마음머리 시작이 아름다워라. 그 눈물도 아름다워라. 별로 안 즐거워요. 얘기는 잘 안 들리는데 웃음소리는 확연하게 들린대요. 많이 웃어주세요. 예. 얼마 전에 하도 많이 이 열사를 주변에서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윤정 동지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거의 매일 제가 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남의 그 고려피역에 최은범이라는 그런데 이 친구가 민주노전을 만들고 분신을 했는데 장례투쟁을 상당히 길게 하는 도중에 많이 격렬해지니까 공단이 거의 해방구였는데
정복과 형사 3명에서 뭐라 그래, 걔네들이 정찰을 나왔는지 어떤 이렇게 있다가 노동자들한테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은 3명 중에 1명은 도망가고 2명이 깨골창에 빠져갖고 뒤지게 맞고 그 공장 안으로 잡혀왔어요. 우리 동지 죽였으니까 너들도 죽으라고. 그리고 그들을 묶어놓고 몸에다 휘발유를 뿌렸어. 경찰들이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보내줘야 된다, 안 된다, 막 그러다가 적들이 풀어만 주면은 없었던 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풀어줘야 된대. 풀어줬어요. 조금 있다 바로 쳐들어와가지고 다 연행되고, 우리 이제 그 한강성심병원에 시신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막 강제 탈출돼가지고 우리를 잡아갔는데 시신은 탈취되고 이 새끼들이 우리를 그때 난지도 쓰레기장 처음 가봤어요. 그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한 500m 너머로 한 명씩 떨어뜨려 놓는 거야. 아유, 쓰레기가 저거보다 더 높아. 냄새, 그리고 막 쓰레기차 텅텅 터득하는데 그 막 질퍽질퍽한 거 막. 그래서 야, 쓰레기가 이렇게 산처럼 쌓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근데 거기를 한참 걸어오면 한 명 만나고 한참 걸어오면 한 명 만나고 그랬어요. 정말 서럽더라고요. 근데 그때 성남에 있었으니까 지금 가끔 이제 사람들이 페북에서 이렇게 친구, 근데 그때 사람들이 형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말이 가장 좋아요. 여전히 변함없이 가거든요. 이따가 우리 끝나면은 저 아래 해장국집에서 이렇게 디프 간단히 저녁 먹거든요. 저녁 같이 드십시다. 안주는 먼저 안주 없이 아까 춥다고 소주를 한잔 하더만 안주 드릴 테니까 드십시오. 감자탕 노래로서 마지막 갈게요. 시장동 골목 그 할머니네 집 기름밥 껄껄한데 한잔하자며 냄새도 죽인다. 여다 불을 들어 살을 뜯고 감자가 하나 둘 둥둥 냄비 속 펄펄 끓는 까다구들이 아싸 몸부림친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소주 한 잔에 고추 한 쌈 부어 된장을 찌고 한잔 한술 들이키고 뼈다굴 뜯고 나라님도 신나게 뜯어. 나는 어쩌면 세상 사이에 찌그러진 감자는 아닌지 감자탕에 삶아는 고기가 되고 뼈다곤 아닌지. 한 그릇 안주 많이 드셨죠? 예, 드실 만큼 기분 좋으면 크게 웃는 겁니다. 크게 웃음소리 시작. 옆에 사람 좀 보고 웃어줘요. 생전에 잘 안 웃잖아, 그죠?
시장통 골목 그 할머니네 집 기름밥 걸걸한데 한잔하자며 냄새도 죽인다. 내장도 꿀꿀 향도 뿌지 순대가 얼씨고 동동 얼큰한 국물 속에 밥 한 그릇이 뚝딱 해름 감추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소주 한 잔에 고추 한 쌈 부어 된장을 찌고 한잔한 술 들이키고 뼈다굴 뜯고 나라님도 신나게 뜯어 나는 어쩌면 세상 사이에 내리꼴린 장신은 아닌지 장시도 다 빼주고 간도 빼주는 또 순댓국집 국밥은 아닌지 나는 너 점차 밝힐 채요 흘러가는 돌멩이라도 투쟁에서 빛나는 불꽃이 되고 또 동지와 함께 가리라. 네, 날씨도 쌀쌀한데 그래도 촛불 들고 따스한 많이 줘서 감사합니다. 또 계속 이어갑시다. 예, 저는 오늘 재능교육 규탄 발언인데요. 저는 교육에게 감사를 네. 제가 1923일 전에는 절대 꿈도 꾸지 못한 일을 재능교육 때문에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 곳이 아닌 이곳 종탑에서 49일을 버티게 하는 힘을 재능교육이 1923일 동안 노동조합을 짓밟으면서 내 인권과 내 자존감을 철저하게 짓밟히면서 이곳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줘서 재능교육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아래에서 쓰면 꿈도 꾸지 못할 매일매일 일상을 점검하고 반성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줘서 재능교육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쓰지 못하는 글을 매일매일 쓸 수 있게 저한테 분노의 힘을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재능교육 같은 회사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었는데 제게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노동조합을 다시 만들겠다는 결의와 각오를 하게끔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재능교육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거리에서 1923일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 한순간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재능교육이 용역깡패를 불러와서 저희를 성희롱하고 폭행하고 죽음 직전까지 가게끔 만들었지만 저희 조합원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짓밟혔기 때문에 이제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재능교육 정말 고맙습니다. 1923일 동안 재능교육은 구사대를 동원해서 조합원들을 폭행하고 용역깡패를 고용하고 손배 가압류에 압류를 진행해야지만 버틸 수 있을 만큼
망가졌습니다. 우리 조합원들 이제 1924일 종탐동성 51차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큰 투쟁, 더 넓은 투쟁, 더 깊은 투쟁 우리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열심히 이곳에서 투쟁하겠습니다. 아래에서도 힘차게 연대의 손길 뻗어주시고 우리 투쟁 잊지 않고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구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제 교사는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학생교사는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비정규직 설득 투쟁 교사 투쟁. 네, 반갑습니다. 49일째 종탑에서 오수영 동지와 동거를 하고 있는 여민이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어제는 바람이 너무 불고 추워서 사실 밖에 거의 나와 있지를 못했습니다. 문화제가 30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도 나와 있는 것도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바람이 얼마나 불까, 오늘 날씨는 어떨까, 잠시라도 나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텐트를 열었더니 다행히 바람도 먹고 햇볕이 쨍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이제 좀 추위가 가나보다, 너무 반가운 봄이 오나보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가까운 지인에게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잠시 후 황구단 농성장이 침탈을 당하고 철거를 당하고 대한문도 위험하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말 힘들게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련을 많이 겪어서 얼마나 더 겪을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찬란한 봄이 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고 더디게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견디다 보면 분명 찬란한 봄은, 우리가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봄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재능 규탄 발언을 해서 한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우리가 보통 워낙 재능교육이 악행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다들 가지고 있는 재능교육에 대한 미움이라든가 정도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근데 저는 재능교육이 정말 잘못한 거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희 조합원들 보면 웃을 때 정말 해맑고 환하게 웃습니다. 이렇게 환한 웃음을 가진 저희 조합원들을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게 하고 미움을 가지게 한 이 재능교육,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현장에 저희 선생님들이, 현장의 선생님들조차도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재능교육, 이 자체만으로도 재능교육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재능교육 교사 노동조합을 만들 때 첫날 하루 파업을 하면서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재능교육에 다니고 있던 재능 선생님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파업을 하면서 회사가 꿈쩍도 하지 않고 재능 선생님들을 이렇게 내몰아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3일간 파업을 하고 재능교육 교사 노동조합의 깃발을 온건이 단체협약 체결하고 쟁취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923일 전에, 22일 전에 해화동에서 천방을 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정당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재능교육은 반성을 하면 되는 것이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재능 선생님들과 교섭을 통해서 임금 제도를 다시 바꾸면 됐었었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재능교육이 앞으로도 어떤 자세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반성하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하지 않으면 재능교육이 이 땅에서 정말 재능 아웃, 오수영 동지 아들 채윤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능 아웃, 반드시 재능 아웃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재능교육 투쟁을 하면서 목숨을 잃은 저희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저희 조합원들 가슴에 못 박지 않고 재능교육이 하루빨리 성실 교섭하고 단체협약 체결하고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직돼서 다시 한번 재능교육에서 미움이 사라지고 현장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함께 일하는 그런 현장을 다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수영 조합원이 환하게 웃으면서 내려올 수 있도록 더욱더 힘차게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공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이 종탑에 우리 두 여성 조합원이 올라간 지 50일차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공동행동을 제안하고 그리고 내일 추진 일정이 주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11시 이곳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노동조합 불인정, 교섭 회피, 재능교육 규탄, 기자회견이 재능교육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명의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 종일 단체협약 원상 회복하지 않고 해고자 선생님들 복직시키지 않는 재능교육 규탄 전국 공동행동이 진행됩니다. 전국 곳곳에 재능사업장과 그리고 시내에서 규탄 1인 시위를 하신 후 JEI 아웃 공식 트윗과 페이스북 학습지 노조 재능교육 지부 공식 페이지에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동지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작은 실천이 저희 해고자 조합원들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다시 재능교육 본사 회화동 언덕길에서는 내일 단체협약 원상 회복,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직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함께 손에 손 잡고 동지들과 이곳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러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재능교육 매우 철학 하여 촛불난장 재능교육의 죄목 3가지를 밝히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에는 박살내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재능교육죄 첫 번째, 노동조합 탄압, 단체협약 일반 파기, 조합원 전원해고, 재능투쟁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힘 모읍시다. 열심히 저희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